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개벽이다 두 번째 강좌 시간입니다. 두 번째 강좌에서는 현존하는 두 예언가 고든 마이클 스칼리온과 루스 몽고메리의 예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든 마이클 스칼리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칼리온은 원래 전자과학도라고 하거든요. 1979년에 예언의 능력이 생겨 미래의 지도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2년에는 100명이 넘는 친구들에게 이 미래의 지도를 나누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변화가 2012년까지는 완료될 것이다. 고든 마이클 스칼리온은 이 개벽이 2012년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이 개벽이라는 것이 그의 예언처럼 2012년에 온다는 것일까요? 그는 예언했던 사건들이 예언한 시간대보다 빨리 오기도 하고 늦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기도 하죠. 바로 미국 대륙이 반으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든 마이클 스칼리온이 그렸던 미래의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지도를 보시면 지축이 쓰면서 이 서쪽이 완전히 물로 가득 차 버렸고요. 동쪽을 보시면 두 개로 분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예언처럼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무너져 내리고 일본이 가라앉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도미노 현상과 같이 한 번 시작되어 여러 곳으로 계속 뻗어나간다.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Future Map of the World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쪽이 바로 일본인데 흔적도 없이 바다에 침몰하고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든 마이클 스칼리온 이외에도 두 분이 더 이러한 미래의 지도로서 예언을 했는데 다음 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어 이레이저는 다음과 같은 미래의 지도를 그렸습니다. 스칼리온이 예언했던 것처럼 서부 지역이 완전히 침몰되었고 미국이 두동강이가 났습니다. 로리 토에 역시 서쪽이 완전히 침몰되고 두동강이 난 똑같은 모양의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마이클 스칼리온의 지도를 통해서 이 공통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살아있는 예언가 루스 몽고메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 몽고메리는 1912년에 태어나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2년간 워싱턴에서 통신사 기자로 활동을 했는데요. 놀랄만한 영적 체험을 끝에 예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에게는 신명계의 지도령이 있는데요. 이 지도령이 전하는 메시지를 자동적으로 기술받는 자동기술법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와 수행을 한 뒤에 타자기 위에 손을 가볍게 올려놓으면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신명이 전하는 메시지가 자동으로 타이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루스 몽고메리는 지도령의 도움을 받아서 진리의 탐색, 현세와 내세, 내일의 문턱, 우리들 사이의 이방인 등 15건의 논문 저서를 펴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분의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를 보도록 하죠. 내일의 문턱에 나온 내용인데요. 지구의 극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wink of an eye라고 한 것처럼 마치 눈 깜짝할 사이에 지구가 한쪽으로 넘어지는 것처럼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머지않아 있을 지축 변동은 피할 수 없으며 이 변동은 인간이 만들어낸 공해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이웃을 속이고 있는 탐욕스러운 영혼들을 지구에서 깨끗하게 쓸어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지축 변동은 자연 섭리로서 지구 자체의 자정을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2050년만 되면 먹을 물이 없어서 인간이 살 수 없다고 하거든요. 또한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자기 땅에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기 때문에 이 지구는 더 이상 수용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지축 변동이 있은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지축 변동이 있은 후에는 정말 살기 좋은 황금시대가 열리는데 그때가 되면 과거의 신으로 숭배되던 우수한 영혼들이 지구로 돌아와 살아남은 사람들이 새 질서의 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벽기를 거쳐서 살 사람이 몇 명인가를 바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만 곱하기 만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즉 1억 명과 그리고 1명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1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까봐 여기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밑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억 명과 그리고 플러스 원이라고. 과연 이 1명이 누구일까요? 바로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앙골무아 대왕, 개벽을 집행하시는 1태극제의 자리입니다. 그 분과 우리 인간 1억 명이 산다는 것이죠. 옆에 그림을 보시면 지난 2002년 4월에 있었던 안면도 꽃 박람회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주 우리가 주지해야 될 놀랄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계에 있는 꽃들이 이 안면도 꽃 박람회에 모였는데요. 이 박람회에 모였던 꽃이 바로 1억 송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루스 몽고메리가 예언했던 바로 그 1억 명의 사람, 이 안면도 꽃 박람회를 통해서 이 후천에 살아날 인간의 수와 꽃수가 일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제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나 눈 한 번 깜짝하는 때에 개벽이 되느니라. 또 공부하는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고 이르나니 내가 천지를 돌려놓았음을 세상이 어찌 아리요. 상제님께서도 이렇게 지축이 눈 한 번 깜짝하는 때에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천지를 돌려놓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1998년 KBS에서 방영된 지구 대기행이라는 프로에서 지축이 어떻게 서고 또 빙하기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10,000년 전에는 육지의 3분의 1 정도가 얼음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추웠던 얼음의 시절도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북아메리카 일대에는 아직도 지난 빙하기의 잔재가 널려 있어 자연의 힘이 얼마나 큰지와 우리 인류의 역사가 정말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미미한 것임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해줍니다. 캐나다 엘버트에 있는 이 거대한 곡창지대에 난데없이 자리 잡은 바위 하나가 눈길을 끕니다. 높이 10m에 무게가 2만 톤이나 되는 이 거석은 여기에서 5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로키 산맥에서나 흔한 바위입니다. 이 지방 사람들은 이 바위의 존재가 하도 이상스러워 집이른 돌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뉴욕의 중심가에 자리 잡은 센트럴 파크입니다. 이곳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면서 여러 크기의 소위 집이른 바위들이 고층 건물의 숲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바위들의 조성은 뉴욕의 집안을 이루고 있는 암석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곳에 나타난 것일까요? 또 이만한 크기의 바위를 움직인 힘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10세기에 접어들면서 과학자들은 이 바위들이 홍수에 의해 이곳까지 온 것이라는 생각 대신 빙하에 의해 운반된 것이라는 생각을 굳히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20,000년 전에는 뉴욕은 100m 두께의 얼음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빙하기는 왜 생기는가, 또 앞으로도 계속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 탐사반의 관심거리였습니다. 빙하기의 북아메리카 대륙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대륙의 중앙을 덮은 얼음 두께는 4,000m에 달합니다. 물론 해변으로 가면 두께가 얇아지겠지만 대부분의 대륙을 덮은 얼음의 두께는 2,000m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육지의 3분의 1이 두꺼운 얼음 아래 깔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빙하가 형성된 것은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난 100만 년 동안 적어도 7번의 빙하기가 찾아왔었다는 것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의 바위들을 굴려다 놓은 빙하기는 대략 11만 5천 년 전쯤 시작돼서 불과 10,000년 전에 끝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빙하기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 답은 우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방식, 즉 공전의 형태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구는 가까운 달을 비롯하여 다른 행성들, 그리고 특히 태양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으로 형성된 균형 상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지구의 움직임에는 이상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이상한 움직임 가운데 우선은 공전 궤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구의 공전 궤도는 원칙적으로 원을 그리는 것인데 타원을 그리다 다시 원상복귀하는 경우가 10만 년을 주기로 하여 한 번씩 찾아옵니다.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후천이 되면 지축이 바로 서서 정원이 된다. 지금 바로 지축이 기울어져서 23.5도의 타원 궤도로 되어 있거든요. 과학자 중에서 밀란코비치라고 하는 박사가 이것에 대해서 이론을 하나 냈는데요. 바로 이 밀란코비치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밀란코비치 이론의 핵심은요, 지난 100만 년 동안 7번의 빙하기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 대기행에도 이러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100만 년 동안 7번의 빙하기가 왔다면 한 번 올 때에는 몇 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오게 될까요? 한 14만 년 정도 됩니다. 송나라의 소광전 선생께서는 우주 1년, 우주가 한 번 도는 이 주기를 12만 9,600년, 약 13만 년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과학에서 밝히고 있는 우주의 1년과 소광전 선생의 말씀, 1만 년 정도 차이는 나지만 14만 년이라고 하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과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소광전 선생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과 같이 이 우주의 1년이라고 하는 것은 13만 년 혹은 14만 년을 주기로 해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전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가 4만 년을 주기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주의 1년 가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4번의 소개벽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주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각 계절마다 개벽이 있고 또 월마다 소개벽이 있습니다. 우주는 신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과식을 하면 설사를 하거나 어떤 약을 먹거나 해서 자기 몸의 조절을 스스로 하는 것처럼 지구도 더 이상 수용 못할 과식한 상태에 왔을 때 토하거나 설사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12만 9,600년, 13만 년이라고 하는 주기로 우주의 1년이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며 법칙입니다. 아침이면 낮을 거쳐 저녁이 오고 또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듯이 개벽은 하느님도 막을 수 없는 자연의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지구는 이렇게 돌아가고 개벽이 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존하는 두 예언가 고든 마이클 스칼리온과 루스 몽고메리의 예언을 통해서 개벽에 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